정말 외로웠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 연락 끊긴 자식들. 서울 지하철역에서 은퇴 후 하루 종일 폐지만 주우며 살던 62세 남성. 그런 그가 필리핀의 작은 리조트에 혼자 묵었다가 3명의 여직원에게 동시에 임신 통보를 받습니다. 이건 농담도 드라마도 아닙니다. 한 남자의 고독한 인생이 새 여인의 씨앗의 고백으로 뒤바뀐 반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공항. 긴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의 손엔 낡은 여권과 저가 항공권 한 장이 쥐어져 있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 올해 62세. 서울 동대문에서 평생 인쇄소를 운영해온 인쇄장인. 손끝에 묻은 잉크와 파지 더미 속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단 하루도 쉰 적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말년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아저씨, 요즘 인쇄소로 먹고 살기 힘들죠?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업계가 사양길에 들어서며 매출은 줄고 결국 인쇄소는 폐업.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인터넷 도박. 나중엔 대출까지 끌어다 쓰며 수천만 원의 빚을 남겼다. 그녀는 정호 씨의 명의로 카드를 돌려쓰다. 끝내 이혼 서류 한 장을 던지고 떠났다. 나 이제 당신 밑에서 못 살아. 그 일로 자식들과도 멀어졌다. 아버지도 왜 엄마 카드 내줄 땐 가만히 계셨어요. 우린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남은 건 빈 몇 푼과 전화 한 통 없는 쓸쓸한 명절. 정호 씨는 더 이상 누구의 가족도 누구의 필요도 아닌 하루하루를 폐지 수레와 함께 보내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누가 뱉은 침을 피하지 못하고 맞은 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수건으로 침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장이면 조금만 따뜻한 데서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 그렇게 그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돈을 털어 필리핀 팔라완행 항공권을 끊는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하루라도 바다나 실컷 보고 돌아오자. 그가 선택한 곳은 외국인도 잘 오지 않는 팔라완 외곽의 작은 어촌 마을. 작은 리조트 한 켠, 조용한 바닷가,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외진 곳. 호텔 직원에게 예약 이유를 묻자 그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냥요, 아무 생각 없이. 바다만 좀 보고 싶어서요. 리조트에 도착한 첫날, 파도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히고 야자수가 하늘을 향해 천천히 흔들리던 오후, 정호 씨는 해먹에 조용히 누워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 그때였다. 발끝에 조심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Welcome, sir. Drink. 낮은 목소리. 가볍게 햇살을 튕겨낸 듯한 갈색 피부. 그리고 어디선가 단내 나는 망고향. 그녀의 이름은 아나. 리조트의 리셉션과 바를 함께 맡고 있는 27세 필리핀 여성. 정호 씨가 고개를 들자 그녀는 눈을 피하며 컵을 내밀었다. 망고 쉐이크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처음 오신 손님이라 특별히. 그렇게 웰컴 드링크를 건네주는 찰나. 그녀의 발이 갑자기 모래 언덕에 살짝 걸렸고 찰랑.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 중 하나가 미끄러져 정호 씨의 흰 셔츠 위로 쉐이크가 쏟아졌다. 아, 세상에.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허둥지둥 손수건을 꺼내며 당황했다. 근처의 다른 투숙객들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릴 만큼 작은 소란이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웃었다. 전혀 화내지 않았다. 괜찮소, 괜찮소. 옷은 빨면 되지. 당신 손이 다친 건 아니오? 그 말에 아나는 손에 들린 유리잔을 내려놓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진짜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을 오히려 그녀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런 날도 있는 법이지. 근데 당신이 정성껏 만든 거라 그런가.
이 셔츠가 더 따뜻해진 느낌이요. 아나는 그 말에 피식 웃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리며 툭 내뱉듯 중얼거렸다. 이상한 사람이네. 보통은 짜증내는데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가 일하면서 쉐이크 엎은 건 처음이에요. 이 작은 사고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첫 감정을 틔우는 씨앗이 된 건 분명했다. 그날 밤 정호 씨가 방 안조명을 낮추고 침대에 앉아 있을 때 밖에서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주무시나요? 문을 열자 아나가 서 있었다. 손엔 다시 한 잔의 쉐이크, 그리고 평소와 달리 머리를 풀고 있었다. 낮에 엎질은 쉐이크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혼자 오셨다고 해서 그냥 걱정돼서요. 정호 씨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피하며 말했다. 제가 이런 거 자주 안 해요. 근데 이상하죠. 왠지 편해서. 그녀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문 앞에 작은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의 겨울, 그녀의 고향 보울섬 이야기. 가족과 떨어져 살며 느끼는 외로움. 공통점은 달라도 마음의 온도는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 내일 휴무예요. 혹시 잠깐 방에 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그녀의 손이 정호 씨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내려앉는다. 정호 씨는 눈을 감고 그 손을 조심스레 감쌌다. 정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그 밤 방 안에는 어떤 대화도 필요 없었다. 단지 서로를 알아가는 천천한 숨결과 오래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따스한 체온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웃을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정호 씨도 깨달았다.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마주한 이 감정이 단순한 동정도 우연도 아니라는 것. 다음 날 두 사람은 리조트 뒤편 작은 언덕을 함께 걸었다. 그녀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닷바람을 마시며 말했다. 어릴 때 외국인 보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아저씨 같은 사람이 제일 편해요. 정호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머리카락에 스친 손끝을 천천히 거두지 않았다. 작은 어깨, 떨리는 숨결,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만이 서로의 마음을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다. 정호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렇게 따뜻한 느낌은 몇십 년 만이었을지도 모르겠네. 다음 날 저녁, 리조트 식당. 활기찬 음악과 함께 들려온 명랑한 목소리. Welcome, 우리 리조트의 젠틀맨, 정호 씨. 화려한 앞치마에 긴 머리를 질끈 묶은 여성. 비앙카 29세. 이 리조트의 주방장이자 분위기 메이커였다. 정호 씨가 당황한 듯 웃자 그녀는 특유의 유쾌한 미소로 말했다. 혼자 여행 오신 분이 제일 멋있어요. 자기랑 약속한 사람, 멋진 사람이잖아요. 그날 이후 정호 씨의 식사 트레이엔 늘 작은 메모가 함께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제보다 더 멋지셨어요. 저녁 바람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작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은 그의 지친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다. 며칠 후, 리조트 옆 작은 언덕에 있는 일몰 전망대. 정호 씨는 식사 후 비앙카의 추천으로 그곳에 올랐다. 하지만 하산하던 중 갑작스레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찢고 말았다. 비상연락을 받은 건 다름 아닌 비앙카였다. 손수 구급함을 들고 달려온 그녀. 어머, 어디 다치셨어요? 말도 없이 올라가시니까 정말. 그녀는 혼잣말처럼 잔소리를 하면서도 붕대를 조심스레 감싸며 손끝을 떨고 있었다. 정호 씨가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 참 오랜만이네요. 그 말에 비앙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잠시 후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여기선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챙겨주는 일이 익숙하죠. 그날 밤
열대성 소나기가 리조트 전역을 뒤덮었다. 천둥이 울리고 전기가 나갔다. 정호 씨의 방은 어둠 속에 잠겼고 촛불 하나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조심스레 문을 노크하는 소리. Sir, 무서우세요? 여기 같이 있어도 될까요? 비앙카였다. 앞치마를 벗은 그녀는 오늘따라 말수가 적었다.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요. 정호 씨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았다가 잠시 후 작은 촛불 옆에 나란히 앉는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연다. 이런 말 하면 웃기겠지만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적 아빠 아픔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이상이기도 하고. 정호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쾌하고 밝았던 그녀 뒤에 혼자 감정을 사겨온 깊은 그늘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고 비앙카는 눈을 감고 그 손을 꼭 잡았다. 조용한 방 안. 창밖엔 여전히 빗소리가 잦아들지 않았고 촛불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서로의 숨결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기대며 말했다. 오늘 밤 제 마음을 전해도 될까요? 정호 씨는 말없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밤 불빛은 꺼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긴 외로움은 조용히 꺼져갔다. 서로의 체온은 말보다 깊었고 그들은 그날 밤 서로에게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었다. 며칠 뒤 정호 씨는 리조트 해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바닷바람은 따뜻했고 파도 소리는 마음을 달래주듯 잔잔했다. 그때 멀리서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던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수수한 셔츠와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묵묵히 청소를 하던 그녀. 마르셀라 31세. 리조트의 객실 정리와 청소를 담당하는 스태프였다.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조용한 게 익숙해서요. 그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정호 씨는 마트에서 돌아오던 길 급히 리조트 처마 밑으로 피했고 곧이어 마르셀라가 우산 하나를 들고 그 곁으로 다가왔다. 같이 가요. 물에 젖지 않게. 우산은 작았고 둘의 어깨는 자연스레 닿았다. 가는 길 마르셀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전 남편에게 아이를 두고 떠나버린 뒤로 누군가와 우산을 같이 쓴 건 처음이에요. 정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누군가에게 젖는다는 건 비가 아니라 마음이 아닐까요?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작은 미소엔 수년간의 외로움이 녹아 있었다. 그날 밤 마르셀라는 정호 씨의 숙소 문 앞에 조용히 섰다. 저기 오늘 잠깐 제 방 창문 커튼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정호 씨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 커튼을 살펴보던 중 그녀가 조용히 한 잔의 따뜻한 차를 내왔다. 감사 인사해요. 마실래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엔 별빛이 반짝이고 방 안엔 조용한 숨소리만 감돌았다. 그리고 마르셀라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말이 없지만 따뜻해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 것 같은 사람. 정호 씨는 그 손을 꼭 쥐었다. 우린 서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은 모두 사라진 듯 고요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정호 씨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이 밤이 그냥 스쳐가지 않았으면 해요. 정호 씨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불 꺼진 방 안 빛은 없었지만 서로의 숨결이 은은하게 퍼져갔다. 그 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상처와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듯 조용히 따뜻하게 두 사람의 거리는 하나로 이어졌다. 정호 씨는 행복한 여행을 즐겼지만 알고 있었다.
이제 그 꿈에서 깨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렇게 정호 씨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 귀국 후 3개월이 지났다. 서울의 늦은 가을, 황혼빛이 번지는 퇴근길. 정호 씨는 혼자 사는 고시원 방 앞 우편함을 열었다. 그 안에 낯선 필체의 국제 항공 우편이 3통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From Palawan, Philippines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안화였습니다. I'm pregnant. I was scared to tell you. But I miss you and I think it's yours. 아나가 임신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편지, 비앙카. You said I was special. Then this child is our story. What should I do? 비앙카 역시도 임신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 조용한 마르셀라. I'm not asking for anything. But I thought you should know. There is a heartbeat inside me. 마르셀라까지. 임신이었다. 정호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감싸쥐고 땀이 맺힌 이마를 꾹 누른 채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호 씨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팔라완 공항에 도착한 그는 마치 고향을 찾은 듯한 발걸음으로 마을로 향했다. 리조트 앞에 선 순간 세 여인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나, 비앙카, 마르셀라. 그들의 표정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대, 분노, 불안, 슬픔 그리고 희망. 정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는 것뿐이요. 그는 말했다. 사람들 눈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나에겐 당신들과 나눈 시간과 이 생명이 전부였소. 아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비앙카는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마르셀라는 한 걸음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래요.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부터 정호 씨는 마을에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벽돌을 날랐고 지붕을 얹었으며 아이 셋을 위한 방을 하나씩 준비했다. 세 여인은 합의하에 각자 독립된 삶을 유지하면서도 아이들만큼은 공동으로 양육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누군가는 그를 욕했고 누군가는 그의 결심에 놀랐다. 하지만 정호 씨는 그저 말했다. 다 지나온 인생인데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싶소. 몇 개월 후 해변가 작은 집, 아이 셋이 파도 앞에서 모래성을 쌓고 세 여인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호 씨는 조용히 웃었다. 나 하나로 새 아이가 태어나고 새 여인이 웃게 되었으니 그래도 이 인생 꽤 괜찮게 살아온 셈이지. 하늘은 맑았고 파도는 잔잔했다. 그날 정호 씨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아버지였고 누구보다도 평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순간에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죠. 한 남자의 진심은 이국의 세 여인과 세 아이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이제 필리핀 작은 마을의 아빠, 그리고 진짜 가족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